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7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가졌었는데 이 최재형과 후보를 단일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기획은 그러한 모습은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윤석열의 그러한 모습은 참으로 보기가 좋고 듣기도 좋고 느낌마저 좋아집니다. 최재형과 윤석열은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할 때 깨끗한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됩니다. 때가 묻지 않은 사람들 두 사람이서 후보 단일화하는 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인터뷰를 이렇게 통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은 메시지치고 굉장히 신선합니다. 동아일보 사옥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윤 총장은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어떤 결단도 내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어떤 결단도 내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총장의 화두가 정권 교체에 있다는, 또 정권 교체 모든 그가 내세운 정치의 방점이 찍혀 있다는 바로 그러한 뜻은 매우 신선하게 들린다. 아니 그것은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의 과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대선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는 그런 점에서 아주 정결하다, 순수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최재형 감사원장도 오늘이나 내일쯤 되면 아마 틀림없이 정치 선언을 할 것인데,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에서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의 정치적 욕망을 추구하기보다는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가슴으로 다가서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최재형 우선 감사원장이 깨끗한 사람, 또 미담의 주인공, 또 굳은 소신, 그 다음에 월성원전, 그 탈원전,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에 대해서 그 부당한 모든 과정들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감사해냈다는 그런 훌륭한 그의 감사원장의 직무수행, 또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이런 시대에 윤 전 총장이 같이 단일화할 수 있다라고 밝힌 것은 어쩌면 신선하다 못해 그것이 바로 한국 지금 야당이 가야 할 길을 지금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정치적 욕망을 추구하기보다는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따르겠다.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렇게 말한 윤석열 총장 상당히 당당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해서는 상식에 의해 나라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는 기준에 맞춰서 결정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권 교체와 교체가 중요한 것이라는 과제입니다. 문정권을 교체해야만 된다는 필연적 사고가 100% 들어있다라는 것을 웅변으로 나타내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제 공약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는 현금 지급보다는 서비스 복지로 많은 일자리와 고용을 창출해야 복지의 성장이 선순환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동성과 공정이 살아있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딱 제시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야권의 기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집권 시에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은 누구나가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다. 법대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이 볼 때 온당한 법 집행을 해야지 국민이 볼 때 정치 보복을 한다라는 느낌은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은 온당한 법 집행을 한다는 것은 법에 의해서 위반된 것은 철저히 가린다는 그런 일반론적인 그가 항상 얘기해왔던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는 그런 기준에 한치도 달라진 것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이 셀 때 남용하면 반드시 몰락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무모한 짓은 절대 하지 않겠다. 그것을 너무 많이 보았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는 이 정권을 어떻게 볼까요? 그거에 대한 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권력이 셀 때 또 권력이 남용하면은 반드시 몰락하게 돼 있다는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무모한 짓을 절대 하지 않겠다,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과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것에 대해서 검사가 법을 집행한다고 해서 고통받는 분들의 감정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사로 고통받은 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위로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법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하지만 과거 정부를 겨냥해 정치 보복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권력이 셀 때 남용하면 반드시 몰락하는 걸 검찰에서 많이 봐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가 현 여권 인사들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서 과정과 절차에서 국민들이 볼 때 온당한 법 집행이 돼야 한다. 이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법을 위반한 사례는 법대로 집행한다라는 것이고 정치 보복이라는 느낌을 주는 과거의 정권들 또 지금 현재 정권들이 그렇게 해왔지 않느냐라는 우리는 상상을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정부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정치 보복이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윤석열 총장 또 최재형 또 이 야권의 지지도 홍준표 지지율이 합치면은 엄청난 파괴적 지지율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흑수저 인권 변호사인데 윤 전 총장은 금수저 특별수사통검사 이미지가 강하다. 그런 구도에 동의하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수를 하셨지만 제가 금수저라고는 할 수 없다. 저소득층이 피해자인 강력범죄들을 다루고 피해자를 만나면서 그들의 어려운 삶에 대한 공감과 경험은 제가 충분히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법시험 구술을 하면서 어려운 학생들과 서민들과 부대끼면서 살아온 경험도 나의 한 방향성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9년간 구술을 하면서 신림동 고시촌에서 낭인 생활을 했다고 흔히들 표현하는 그의 윤석열의 인생은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는 철학적으로 또는 고뇌를 상당히 했을 것이고 이 삶의 인생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뇌를 또 여러 가지 그의 단상 그 다음에 지적인 흡수도 이런 모든 방향들이 평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비록 고시는 9번째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8년 9년을 이렇게 낭인 생활을 속된 말로 낭인 생활했지만 그거는 낭인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고뇌하는 자유인으로서, 철학하는 자유인으로서, 그 다음에 현실에 고시하는 그 자유인으로서 그의 어떤 결연한 의지의 합성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런 훌륭한 청년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오늘 그 인터뷰가 지금 상당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 정도에서 윤석열 총장 인터뷰 핵심은 최재형과 후보를 단일화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분들은 뭔가 해내는 정권교체를 해내는 그러한 말에 동의를 하는 그러한 가치의 일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펄펄펄펄 숨쉬는 그런 대한민국의 태양, 소위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겁니다. 네, 이번 주도 강건하게 잘 지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